자,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메타버스까지 이런 단어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모두 연동을 해서 조선 해양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기술을 개발한 부산대학교 친환경 선박사업단의 정광효 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가상, 증강, 메타버스, 뭐 AR, 또 MR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들으면서도 개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가상현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을 우리 조선해양 분야에 어떻게 잘 활용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교육에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 먼저 AR이 뭔가 하면은 그 AR은 실제로 오리하고 또 저 오리가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예. 오리하고 테이블의 소파가 같이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저게 이제 그 AR 증강현실이고 증강현실. 가장 확실한 예가 뭔가 하면은 옛날 학생들이 포켓몬고를 좋아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몇 해 전에 유행했었죠. 예, 그게 가장 예. 대표적인 증강현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MR이 되는데 MR은 뭔가 하면 오리 아까 영상에서 보이는 오리가 실제 물건하고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지금 오리가 책상 뒤에 숨어져 있고 뒤에 있는 소파가 안 보이죠. 예. 저게 이제 MR이라는 혼합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AR보다는 좀 더 진보한 건가요? 진보가 아니고 약간 특징이 개념 다른 자체가 거죠. 이제 다른 거죠. 특징이 조금 네, 다른 네네, 거죠.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VR인데 가장 많이 알려진 그 VR은 가상현실은 그 오리하고 배경화면이 싹 다 가짜입니다. 다 가상입니다. 말 그대로 벌추얼 가상인 그렇죠. 예. 거죠.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AR과 MR과 VR의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XR 확장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증강, 혼합, 가상, 확장 이게 하나씩 보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현실에 있는 모습과 가상의 무엇가를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밌네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발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연동했다라는 네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네. 일단 세계 최초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죠. 그 사실은 그 이름이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인데 네. 이거를 제가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고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기술인가 하면은 AR과 VR과 MR 그리고 현실 세계까지 다 동기화를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기화해냄으로써 그 어떤 메타나 뭐 애플,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그래요? 체계에서의 기술이 되는데 예. 제가 한 것은 이런 한국 최초의 기술을 세계 최초의 기술을 교육에 접목했다는 것이 이번에 제가 새로 도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 개발을 했다는 네.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네네. 이렇게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학습 효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앞으로의 그 기대 효과나 네. 예, 활용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그 예제를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동영상을 보면은 현재 테이블 위에 바다가 있고 배가 있죠. 그러네요. 저거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이고 지금 사람이 점점 가까이 가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가지질 않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저게 AR 세계가 되는 거고 저기서 우리가 선박에 탑승해서 예. 우리가 선박을 견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갑자기 우리가 선박에 탑승해서 VR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죠, 예. 저기 안에. 그러면 AR에서 VR 세계로 우리가 순식간에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컴퓨터에서 네. 그 똑같은 컨텐츠에서 AR과 VR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AR과 VR의 장점을 가지고 장점을 활용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 그 실제 우리가 그 산업에서나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네.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한 선박이 만약에 운항하다가 LA에서 고장이 났어요. 예. 그럼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그 기사가 엔지니어가 직접 LA를 가야 돼요. 원래는 가야죠. 가야 되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많이 걸리면 3, 4주가 걸리거든요. 네. 이런 기술이 산업에 적용이 된다면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수리를 감독하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하는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형태인데. 거죠. 예. 너무 신기하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PC 원격으로 뭐 하는 맞습니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 복잡한 선박 안에서 뭐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까지도 그것은 이제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AR과 그 MR하고 네, VR이 이제 다 동기화됐으니까 예. 밖에서 보던 것을 이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직접 어디서 난사를 풀어라, 뭘 풀어라, 예. 조아라 하고 어디로 네. 이동해라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교육에 접목시킨다는 부분은 네네. 어떤 교육적인 효과죠. 직접 내가 배에 가지 않더라도 네네. 그 배에 있는 모습들을 학습을 하고 또는 뭐 운항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교육이 접목됐을 때 학습의 효과가 예. 약 400% 이상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말씀드렸을 때는 일단 공간 제약이 사라졌다는 부분에서 너무나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네. 부분인데 반대로 또 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한계점도 분명히 아직 과제라고 있습니다. 할까요? 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속도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동시에 통신하고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속도가 5G 이상으로 제공이 돼줘야지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연구실에서는 주로 가능하죠. 예. 현장에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 스피드가 나와주느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뭐 인공위성의 발전이라든지 네. 통신의 발전, 뭐 5G, 6G까지 발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통신이라든지 네. 뭐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 네.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이제 어우러지고 조화로울 맞습니다. 때 네. 완벽한 기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교육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걸 컨텐츠를 다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의 협조가 필요한데 예. 이미 조선에서는 디지털 선박이라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선박을 이제는 가상의 선박을 다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준다 그러면 학교에서 따로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실제의 선박의 컨텐츠로 학생을 교육하고 그 학생들이 또 회사에 가서 또 기여할 수 있는 예. 그런 인재 양성을 대학과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존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그 되십니다. 어떤 산학연의 고도화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숙련도라든지 연구원들의 연구 속도나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그렇죠. 친밀해지면 또 필요성도 더 그렇죠. 느끼고 또 문제점도 잘 알고 하면 회사 가서 실제로 실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도 부산 경남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큰 도움 되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 연일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일하게 조선과 조선 기자 접종은 호재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건지 잠깐 설명해 두 주세요. 가지 관점으로 예.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그 군함이 한 500척 정도 됩니다. 예. 미국이 한 300척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미 해군력이 이미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보다 우수하진 않아요. 네. 근데 또 남아있는 300척도 노후된 선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리하고 있는 선박이 3년 전에 수리하는 게 아직까지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조선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술이 거예요. 필요하다.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하나는 뭔가 상선도 문제인데 예. 미국이 자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 액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의 영내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 네. 그게 미국의 조선업의 어떤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고 그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우리나라 선박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군사 목적이든 또는 사업 목적이든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친환경 스마트 선박단이 사실은 저 지역 혁신 플랫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됐죠. 네네. 짧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역할,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실제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예. 최고입니다. 근데 그 세계 최고의 산업이 부산이 동남권에서 특히 부산이 중심지가 되거든요. 예, 그럼 예. 이런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인력 양성을 했을 때 결국은 기업들이 인력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대기업의 R&D 센터, 네. 설계센터는 이미 부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MRO 산업의 지사들도 이미 한국 부산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대기업들이 여기 모이는 이유가 부산이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미 우리나라 조선 기사제의 60%, 설계 전문 기업의 80%, 한국 성급을 포함한 전 세계 성급이 부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만큼 부산이 이만큼 그 조선해양 산업이 이미 글로벌 수도인 만큼 인력 양성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부산의 경제로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침체 빠진 부산 경제의 어떤 전환점에 네네. 아주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친환경 선박사업단 정광효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